오늘 강의 내용은 저 맑은 음식과 맑은 생활용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음식물에 대한 몸 반응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때쯤이 되면 무엇입니까? 음식물을 가리 먹어야 됩니다. 안 가리 먹으면 좀 힘들지, 삶이. 그래서 이 맑은 음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맑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인지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맑은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근데 요즘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이 식상하지.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건강한 음식이다 외치니까 사실 좀 정작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다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었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지.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다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 차인가에서 말하는 건강한 음식은 맑은 음식을 말하지. 그러면 맑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첫째, 원료가 맑아야 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가공과 조리 과정에서 맑게 음식을 해야 되고, 셋째는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말하지. 그래야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일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맑은 음식이라고 하지. 오점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지. 그런데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제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듣지. 안 돼 있어. 예. 자,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첫째는 맑은 음식이란 원료가 무엇입니까? 하자가 없어야 되죠. 원료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직접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원료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간접적으로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는 오염된 땅에서 기른 재료가 아니고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기른 재료가 돼야 되지. 보통 우리가 땅이 한번 오염되면 거의 한 20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들이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씩은 미세하게 반응이 일어나지. 물론 오염 정도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오염된 퇴비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유기농 재배를 참 많이 하지. 근데 유기농 재배를 하면서 화학비료 대신에 퇴비를 많이 쓰지, 만들어서. 그런데 퇴비를 쓰면서 어떤 퇴비를 쓰느냐면 한약재를 많이 쓰지. 한약재를 많이 쓰고, 안 그러면 음식물로 퇴비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쓴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을 가지고 퇴비를 써서 만들죠. 어떤 사람은 유기농 퇴비를 직접 사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퇴비 자체가 어떻습니까? 오염되어 있지. 퇴비 자체가 무엇입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죠. 한약재가 처음에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죠. 그리고 동식물 배설물을 쓰더라도 거기에 무엇입니까? 오염되어 있지. 항생제라든지 향균제,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 같은데.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음식물도 내나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지. 그래서 퇴비 재료 자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퇴비를 가지고 농산물에 쓰면 농산물이 간접적으로 오염이 되지. 퇴비의 오염이 어떻습니까? 농산물로 전이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유기농 짓는 분들은 이런 걸 잘 관가하죠. 빠뜨리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예전에 2007년인가 그쯤에 울산에서 몸방위 강의를 제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제 녹차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 우리를 먹으라고 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차는 자기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캐왔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시험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들이 만약 이걸 먹고 농약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시험들 나온 반응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몸반응 수업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차 수업이지만. 왜냐하면 2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면 이제 몸 반응이 일어나지,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래, 이런 소문들이 어떻습니까? 울산 차게 이렇게 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호기심이 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왔지. 그래서 그 녹차를 이렇게 시험을 딱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녹차를 마시자마자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오르고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와, 무슨 이런 녹차가 다 있나 싶었지. 사실 보통 녹차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딱 한 곳의 녹차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만드는 녹차에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뜨거운 열에 홍배를 하지, 녹차를. 그걸 막 여러 에너지가 녹차 찻잎 속에 들어있어 그걸 뜨거운 물로 우려 먹으면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은 원료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싶은데 좀 있었긴 어떻습니까? 목도 따갑고 눈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사람 반죽이 났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직접적인 농약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간접적인 농약 반응. 그렇게 간접적인 농약 반응이라 하는 것은 오염된 토양이나 오염된 퇴비에서 나는 반응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그 녹차가 이제 어디서 갖고 온지 물어보니까 그 녹차는 천년 연색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녹차를 직접 차나무를 키워서 자기가 직접 녹차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준 거더라고요. 그래, 그분은 어떻습니까? 한약재를 가지고 천년 연색을 주로 많이 하지. 그래, 한약짓거리를 무엇입니까? 차나무에 준 거죠. 그렇긴 해. 한약을 먹으면 몸이 뜨끈거리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다만 무엇입니까? 간접 오염이 되었겠지. 한약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그래, 한약에 주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중급성이 굉장히 많은지 중금속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굉장히 약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 나쁜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약을 먹으면 간에 이상이 생기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약 먹고 간이 안 좋아진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인데 한약 자체가 어떻습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간에 맞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이렇게 한약재를 차나무에 주으니까 어떻습니까? 차나무 자체가 오염되겠지. 그렇게 퇴비의 오염이 무엇입니까? 차나무로 전이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오염된 것을 이렇게 발효시키면 그 오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몸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어떻습니까?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발효를 시킨다고 풀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퇴비도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는 퇴비를 써야 그것이 진짜 백이 유기농 퇴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농약을 친 재료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죠. 아니면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재료를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물들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항생제나 항균제 같은 거 많이 먹지. 성장 오름제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쓰면 똑같이 남아있지. 그래서 퇴비에 무엇입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지. 퇴비에 선순환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퇴비가 거의 다 오염되어 있지. 지금 시중에서 파는 퇴비도 거의 다 오염되어 있지. 오염되지 않는 퇴비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퇴비. 그거는 한 푸대에 5만 원인가 굉장히 비싸요. 보통 유기농 퇴비가 8,000짜리나 10,000짜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래 있는데 그게 제일 비싼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퇴비 자체가 오염이 안 돼 있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온 퇴비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아야 어떻습니까? 그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물이 오염이 안 되지.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맑은 음식이고 건강한 음식이지. 그러면 둘째는 가공 과정이나 조리 과정에서도 무엇입니까?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지. 우리가 보통 보면 주재료는 오염되지 않았어요. 만약 뭐 탕을 끓이면 소고기가 오염이 되지 않았는데 탕에 들어가는 무엇인가 보조로 들어가는 양념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오염된 경우가 많지. 그러면 결국은 오염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래 맛을 따지지 않고 주재료만 가지고 맑은 음식만 가지고 만드는 먹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먹지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려고 이것도 엮고 저것도 엮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음식을 어떻습니까? 오염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사실은 그래 먹을 필요가 없지. 그냥 건강한 음식 자체만 먹어도 맛있지. 요즘 시중에 이렇게 유기농 빵집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지. 사실 이렇게 유기농 빵집이라고 이렇게 간판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제대로 된 유기농 빵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만 유기농일 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계란, 우유, 버터, 오일, 설탕 등은 유기농을 쓰는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트 대신에 무엇입니까? 천연 발효종을 쓴다 하면서도 유기농은 또 밀가루를 잘 안 쓰지. 그렇게 이게 하나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라도. 올 전체 다 유기농을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빵집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밀을 많이 사용하지. 그런데 우리밀은 무엇입니까? 유기농 밀가루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보리나 밀은 어떻습니까? 농약을 치지 않지. 가을에 심어갖고 겨울을 지나서 돌아서 늦봄에 어떻습니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 살농사를 지을 적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친 땅에다가 밀을 심지. 그러면 토양은 빌서 오염되어 있지. 간접적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진짜 유기농 밀가루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살농사도 유기농을 짓고 그 땅에다 유기농 밀가루를 하면 유기농이 되겠지. 안 그러면 살농사를 아예 짓지 않고 놔뒀다가 토양이 무엇입니까? 유기농 토양이 됐을 적에 밀가루를 심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돌아와 있지 않지. 그래서 대한민국 빵집은 어떻습니까? 진짜 유기농 빵집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자연브레드 야한빵집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연 그대로의 빵집입니다. 이 집만이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빵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속이 편안하지. 우리가 알기로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알고 있지.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맑은 음식이 되려고 하면 보관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마트에 보면 바깥 공간에 무엇입니까? 생수를 적재해 놓지. 그러면 햇빛이 들지. 그러면 생수병들 전부 햇빛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생수 페트병이 무엇입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수로 들어가지. 그렇기는 이처럼 무엇입니까? 생수가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는데 모든 생수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거의 다 생수를 일부러 어떤 유통하면서 서늘한 곳에 환경 호르몬이 서늘하면 환경 호르몬이 잘 안 발생하지. 차보면 아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다 열이 있는 곳에 여름 때만 유통한 같이 다 열이 생기죠. 그러면 다 무엇입니까? 환경 호르몬이 물속에 다 들어있지. 그래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생수가 좋다고 먹지. 그래서 모든 이처럼 유통 과정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오염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맑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다 하는 말들은 하려고 하면 첫째는 원료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공 과정이나 조리 과정도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는 보관과 유통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오염되지 않아야 맑은 음식이라 부를 수 있지. 그러면 마시는 차도 똑같습니다. 마시는 첫 원료도 그렇고 가공할 때도 어떻습니까? 볶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기로에 서지 말고 가마솥 때 볶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도 섭이 없는 곳에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차도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은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된 땅을 살리고 더 나아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먹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살아가지. 그러면서 땅이 어떻습니까? 살아남지. 그래야 오염되지 않는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 우리가 맑은 음식을 먹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 운동인 거죠. 그리고 또 지구에 생겨나는 모든 생명체와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래,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맑은 음식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